그럼 입주물은 없죠. 서울은 과도하게 올랐었죠. 지방시장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죠.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공급은 없고 수요가 몰려가는 와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너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거의 4월 달에는 금리 자, 기로에선 지방 부동산 시장 반등할까 다시 꺾일까? 제가 많이 가보는 건 아닌데 지방시장이라든가 이제 좀 가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는 좀 회복하는 느낌이 회복한 느낌이 아니라 회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일정 부분.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기지개를 피냐 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별로 약간씩 틀리겠습니다만 자, 최근 몇 년 동안 최악의 침체기를 보였던 지방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과잉으로 약해진 울산, 경남 일부 이쪽이 사실은 제조업 쪽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 쪽이 좀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 몇 년 전에 시행했던 그러니까 잘 나갔을 때 공급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입주물이 나타나게 되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가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회복을 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기사는요, 좀 굉장히 실제 현장하고의 그 반응하고는 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한 상태예요, 이미. 그건 여러분들이 현장을 직접 가보시거나 최소한 전화를 해보시면 확인이 될 부분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 기사에서 우려하는 거는 분명히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지금 좀 굉장히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보시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고 5대 광역시도 괜찮았고 다 좋았는데 지방시장은 2015년을 마지막으로 16년, 17년, 18년, 19년이 전부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도 거의 뭐 3%포인트 이상씩 되는 것도 있고 그럼 2%, 거의 한 10%, 거의 9% 가까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물가 상승률 감안해도 10%씩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10%가 된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정도 떨어졌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떨어진 시장에서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공급 물량도 거의 다 이제 없어졌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 공급이 됐었던 요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요때 공급했던 게 요때 사실 입주하는 거잖아요. 이때 분양을 하고. 그러니까 요 시기에 분양했는데 경기는 좀 하강이고 뭐 조선업은 좀 안 좋아지고 서울의 사람들은 다 수요로 몰려가고 공급량은 늘어나니까 지방시장이 당연히 폭망을 하는 거였죠.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었다가 지금 이제 공급량 더 안 늘렸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시점에서 떨어진 시점에서 공급량 늘리겠습니까? 안 늘리죠. 그러니까 요때 했던 것들 요때 했던 걸 요때 했던 걸 요때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입주물이 없는 거예요. 왜? 안 좋은 시장에서는 공급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입주물은 없죠. 서울은 과도하게 올랐었죠. 지방시장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죠.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공급은 없고 수요가 몰려가는 와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분양이 다 적재된 것들이 소진되고 이제 막 치고 올라가려는 상황 직전까지 왔었습니다. 많이 올라간 것들도 있고 근데 코로나가 변수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변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올라가는 시장이었다. 어쨌든 코로나가 결국은 잡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건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면은 평가 자체는 좀 저평가 시장이다. 그래서 지방시장 쪽으로 또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나 대전이나 울산 같은 것도 외지인의 비율이 높았고 반면에 대구라든가 광주 같은 건 외지인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면 외지인 비율이 떨어지면은 집값도 좀 좀 떨어지고 외지인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집값도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투기꾼들 새끼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서 이럴 텐데 뭐 현상만 보자고요. 어쨌든 외지인이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그 집값의 향방을 보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가격이 잘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외지인들이 와서 살 만큼 그 지역이 뭔가 유명하고 최소한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저렴해도 좀
좀 이상한 동네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폭이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방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지역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은 구축이건 신축이건 뭐도 사도 된다. 왜? 어쨌든 집이 워낙 모자르기 때문에. 단 지방에서는 한정된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신축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구축까지 영향이 미치려면은 신축이 상당 부분 모자라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왜? 신축이 모자르게 되면은 널린 게 땅이기 때문에 바로 공급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방시장에서는 주로 신축 위주로 공략을 하시고 미분양 같은 게 있으면은 얼렁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잡으셔도 돼요. 지방도 괜찮습니다. 그 신축 미분양 같은 것들은. 자, 그러면 주간 뉴스 한번 볼게요. 주간 뉴스. 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도 강남 4구 집값은 약세를 하고 있으나 노원, 구로, 경기도에는 풍선 효과가 뚜렷하다고 하죠. 예. 이거 뭐 여지없이 풍선 효과죠. 강남 4구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내용은 그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풍선 효과, 지금 우리 노도강이 아니고 노원 구로네요. 노원 구로. 그 다음에 경기, 뭐, 수용성, 뭐 이런 것들. 뭐, 요즘 뭐, 안시성, 김부검 되게 많은데,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강남 4구 쪽이 집값 약세가 계속되는 건 여기에 집중된 어떤 그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정부에서 하는 대책이 뭡니까? 풍선 효과 나타나는 것을 다시 또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또 풍선 효과가 생기죠. 그럼 그걸 또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여기만 제재했다가 제재 안 한 것들 올랐다가 제재가 넓어지고 또 제재 안 한 것도 올라갔다가 또 그러면은 일정 부분까지 다 이제 제재가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땐 또 어디가 좋아요? 다시 강남, 어차피 제재가 조건이 똑같다면 다시 강남 쪽으로 몰리겠죠. 서울 쪽으로 몰리겠죠. 또 다시 서울 또 올라가고, 그럼 더 강력한 제재, 그다음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이 계속대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예 어차피 이렇게 뺑 돌다가 다시 서울 오겠다 라고 판단해서 서울을 집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게 아닌 것들이, 지금 경기도권에 있는 가격들이 사실 제가 봐도 좀 이건 좀 말이 안 되네 싶을 정도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울이 굉장히 싸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다시 서울 쪽으로 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서울 쪽으로 다시 산다. 어쨌든 풍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북 안 가리고 오른다, 자고 일어나면 먹. 이거는 매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세값. 그 당연하죠. 지금은 매매가 약간 주춤하는, 서울 같은 데 매매가 약간 주춤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세 쪽으로 몰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느냐, 그렇다고 수요가 잠깐 빠졌다고. 서울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만큼 받쳐주는 공급 물량이 있지만, 서울 같은 건 공급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로 착 몰리면 전세가 확 올라가고, 매매를 올리면 매매가 확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공급이 없으니까. 그럼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공급을 지금 전혀 못 늘리고 있죠. 서울에서 공급 늘리는 건 재개발 재건축인데 각종 규제를 다 해서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구 부동산 시장이 좀 안타깝죠. 대구 부동산 시장은 삽시간의 얼음.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요. 집을 보여줄 사람도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안 보여줍니다. 근데 그걸 또 이해해요. 지금 뭐 보여주겠습니까? 네, 저 같아도 좀 찜찜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첫 확진자 발표 후에 60% 이상 급락. 지금은 더더욱 심하겠어요. 완전히 지금은 올스톱 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동결됐죠.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사실은 금리가 동결이냐 인하냐 이 문제였는데 그래도 동결이 됐어요. 인상은 사실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도 힘들고,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고 돈을 더 풀고 있는데, 금리 지금 이번에 동결됐으니까 4월달 금통위원회의 어떤 금리 변화는 거의 90% 이상 금리 인상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죠? 물론 그 전에 코로나가 잡히겠지만, 그렇다고 경계가 코로나 잡히는 순간 바로 또 회복되진 않겠죠? 지금 이제 무너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거의 4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대략 이런 정도가 이제 오늘의 기사인데, 한번 잘 여러분도 눈여겨 보시면서 어떻게 흐름을 타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